총장, 백석대 석좌교수, 연세대 배교를 거쳐 현재 선교추 신학원 명예원장으로 있습니다. 한국의 일제, 그 역사의 정통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순교회를 이끌어오신 이승구 박사님, 우리 최하울 목사라고 이름 고쳐요. 왜냐하면 요한이는 조용하게 있는 사람인데 사단이 휘젓고 다니고 계시니까 최하울을 바울처럼 세상을 중국을 못할 것 없이 아시아 다니면서 순교하시는 우리 최하울 목사님. 제일 처음에 제가 최하울 목사는 한 40-50년 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다녔었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친한 친구로 같이 지내고 있고 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함께 이런 걸 배워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뭐 한 가족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함께 지나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옆에 일본에 있는데 제가 오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많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다 싸웠어요. 그때 제일 큰 나라가 중국 1년마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 1년마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나라가 미국, 영국인데 미국, 영국하고 요만한 나라가 혼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4년 반 동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48만 명이 죽었죠. 그것도 4년 반 동안을 끌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바로 옆에 두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요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것이 1895년 그 민비를 주면서부터니까 뭐 일제 합병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한 40년, 50년 동안을 우리가 일제한테 당했는데 지금 옥수수 신문에 났어요. 우리가 GDP도 있고 실제로 일본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월드 뉴스 앤드 레포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그 통계 조사하는 그런 데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째 나라예요. 보세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한국, 일본은 우리 뒤에 와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째 나라고 요 금년 초에는 그 BBC에서 한국은 이 세계에서 제일 창조적인 나라다. 들으셨죠? 여러분 요새는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도 세계가 떠들어요. 그건 아니 한국에 하면 덮어놓고 좋아해요. 다 한국 오고 싶어하고 한국을 다 배우지 그러는데 이런 그런 우리가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일제한테 시달리고 이주교를 겪으면서도 세계적인 창조적인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BBC가 금년초에 발표한 그런 글입니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제한테 굉장히 시달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7.8 하는 얘기는 이제 한국이가 고국화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뭐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인데 지금 무슨 7.8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됐고 뭐 일본 사람도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일제했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혹독한 그런 시기를 당했는데 저도 일제 때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지 박사님 제가 건강하다고 잘 모르겠는데 일제 때 저는 북한이 그 고향인데 우통 벗고 아주 군사에 좀 훈련시키고 난 그때 훈련 제대로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인데 요새는 국민학교에서 체조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학생이 운동장에서 뛰다가 물팍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물팍 깨졌다고 고소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젠 체육 안 해요. 물팍 깨졌다고 고소하네. 그래 어떻게 체육을 가르쳐?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새 체육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운동을 안 해. 그런 교육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35만 원만 있으면 어디
제가 일제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대동아 전쟁에 나가지고 이제 아주 잘안 돼. 잘 들리시나? 잘 들려.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일제 때 그 제가 1학년 때 대동아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미국에 48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얼마나 가까워요? 48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그래도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뭐 조금만 그래도 7파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앞서 있는데 무슨 7파예요? 제가 일제 때 얘기를 오늘 조금 할 텐데 일제 때 우리한테 다들 잘내신 분들이 계시다 하는 얘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 F가 그 여자를 향해서 내 편이 누구냐 내 편이 누구냐 그러는데 정말 내 편이 저쪽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역사가니까 정확하게 다 조사하고 말하는데 일제 때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죽은 수보다 공산당한테 죽은 수가 8배가 높아요. 일제 때에도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당하지 않고 그때도 벌써 공산당한테 당했어요. 만주에서는 매일매일 공산당이 한국에 공격해요. 그 기록이 지금 총회록에 보면 총회록 뒤에 노회로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북만, 남만, 동만, 만주 거기에 기록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실록이 그겁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그 사람 총에 맞아 죽고 누가 뺏기고 누가 당하고 누가 불타고 하는 애가 다 나오는데 10년 동안 제가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일제한테 우리가 일제한테 당했던 그런 그 목사들 뭐 교회들 이렇게 쭉 하는 그에 8배가 우리가 공산한테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 편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는 촌황제라는 게 있죠. 여러분 다시 촌황제는요 만세 일계라고 해가지고 신성한 피가 순수한 피다. 이것이 만세 동안 계속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촌황은 아마드라스 소미간이라고 이런 데서부터 쭉 계속해가지고 순수한 고귀한 신성한 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본 촌황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02년 3월 18일 뉴스위크에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뉴스위크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제목이 아주 불편한 진실 그런 게 나왔는데 일제가요 그 촌황제가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피부 순수한 피부 그것은 만세까지 연결되는 순수한 피의 혈통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그때 촌황이 아키히도거든요. 지금 촌황의 아버지 나이 많은 사람 아키히도가 말하기를 지금 2600년 동안이 일본 촌황제가 쭉 계속해 왔는데 다섯째 황제 일본 촌황이 간베이 된 건데 간베이 촌황의 어머니가 백제 왕녀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 백제가 그때는 아시아에서 제일 문명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한문 배우게 된 거, 불교 배우게 된 거, 음악 배우게 된 게 다 백제에서 흘러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백제가 말하자면 그 자기 문명의 근거지가 백제예요. 근데 그때는 백제 거 그러면 덮어놓은 거 좋아했는데 백제 왕녀가 간베이된 어머니야. 그러면 일본 촌황의 피 속에 백제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오늘 가져올라다 못 가져왔지만 그 뉴스에 그대로 나와요. 아키히도 촌황이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 이후에 5명이나 백제 공주를 들어가 부인을 삼았다 그거예요. 일본 촌황의 피에 백제 피가 있고 한국의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촌황제에 그렇게 자랑하는 일본 촌황제의 피 속에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아키히도가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이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데 더구나 밀접한 걸 관계 나타내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거의 9년 동안 그랬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국에서 거의 10만 명 정도 그때 1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수예요. 10만 명 정도의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그 포로들이 보통 포로였어요. 다 똑똑한 놈들, 쓸만한 놈들 얘들만 데려갔는데 얘들이
일본에 산 것이 규슈, 지금 구주 지방에 이쪽 지방에 들여 살았어요. 근데 잘 들었어요. 일본 근대화를 추진한 엘리트층이 다 이 지방 출신들이에요. 사츠마 조슈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츠마 조슈가 요 구주 지방의 북쪽 지방인데 거기가 옛날 한국에 부르들이 살던 데고 거기 출신들이 다 일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출신들이 일본에서 이뻐요 여자들이. 왜냐 그러면은 일본이 한국에서 포를 잡아할 때 제일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놈들, 이쁜 놈들만 잡아왔거든요. 걔들이 거기 살면서 일본 근대화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베 신조라고 있었지 얼마 전에 그 중사가 아베 신조가 제일 처음에 수상할 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 아베 신조의 삼촌이 그 뭔가 그 사도 뭐 마레스키인가 그 집안이 다 국무총리 그 수상한 사람이 3명이나 나와. 그 집안이 다 한국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를 아베 신조가 동아일보 기자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본의 순수한 피, 일본의 고귀한 피, 맞아 상류층은 다 한국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절대 과언이 아닌데 그런 콤플렉스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기들 조상이 다 한국 사람이다. 조남도 한국 사람의 피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거기 묘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디스토트 돼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런 묘한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와서도 뭐 7파는데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무슨 7파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일본 NHK에서 그 가요제라는 거 굉장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들으니까 요새는 돌아와요 부산항 그걸 한국말로 부르더라고. 일본 최고의 가수가. 그리고 목포의 눈물 한국말로 불러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노래 불러봐요. 저는 당장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NHK 거기에서 목포의 눈물 한국말로 불러요. 돌아와요 부산 그 한국말로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매기고 싶은 거는 일제 때에도 한국과 손잡고 싶어하는 내 편이 누구냐 그랬는데 한국 사람하고 손잡고 싶어 했었던 그런 일본의 거대한 인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송가 속에요 일본 찬송가가 내리는 거 알아요? 우리 찬송가 속에 우리가 매번 그리면서 찬송가 속에 4찬송가가 있어요. 보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거 성결교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사사우 데스다로라든가 뭐랄까 유고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진 건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게 일본 찬송가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비아니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일본 찬송가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대한 거 일본 찬송가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한국 참으로도 했죠.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랬는데 살찌는 거기 부르는 건 본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가가 2개 있는데 하나는 한국식으로 편곡한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한국하고 눈물 나는 찬송가는 다 일본 사람이 지은 건데 우리 찬송가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끔 가다가 7파 그러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들 속에 실제로 한일 관계라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한민족이고 이거하고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합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 3.1 운동에 3.1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우리나라는 3.1 정신에 의해서 세웠다 그래. 그러면 3.1 정신이 우리나라의 기초인데 3.1 독립선언서의 반이 한중일 관계 제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번에 어디서 어느 구청에 가서 그 발표하느라 3.1동 얘기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3.1 독립선언서의 반이 한중일 관계 제도를 세워나가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을 우리나라 헌법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기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는 3.1운동 때문에 해야 되는데 3.1운동의 정신이 2가지 하나는 미래야 미래. 폭력의 시대가 가고 평화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거고 둘째로는 한중일 관계를 이게 뭉쳐나가야 된다 그런 건데 여러분 저 유럽의 그 유로연합이라는 게 있죠. 만약 한중일만 하나가 되면요 이거 엄청 나라가 되는데 그래도 그때는 한국이 중심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한번 역사 보면요
나는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책을 보든지 한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만체스터 가디언이라는 신문 보셨어요? 영국의 런던 타임즈하고 만체스터 가디언이라는 두 신문이 있는데 런던 신문, 런던 타임즈는 좀 점잖고 만체스터 가디언은 좀 맞아 시와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지금 15년 전에 한국은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잘 들으세요? 그다음 중에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 기독교가 가지고 세계를 주도할 거라고 해요. 그런 말 나오고 뉴스위크 2010년 8월 1일 잘 기억해. 2010년 8월 나는 역사가는 그런 거 볼 때 가슴이 뭉클해요. 거기에 무슨 글이 나오냐 그러면 뉴스위크에 한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하였던 것과 같은 일을 금세게 해낼 것이다. 지금 장 목사님 그거 없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 세계를 기독화시켰어요. 로마 제국 전체를. 근데 금세계는 한국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하였던 것과 같은 일을 금세게 해낼 것이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박사님. 내 말 들려야 안 들려요? 콘스탄틴 대제가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기독화시켰어요. 금세기에 세계를 통일하고 기독교화시키는 게 한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위크라고 하는 세계 거대 주간지가 이런 말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한국과 한국이 일본 정도가 아니라 일본도 없다.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말할게 우리나라 와서 그 김기호실 함석헌이가 좋아하던 무교회주의자의 일본 그 선생이 누구예요? 우치무라 간조 들어봤죠? 우치무라 간조 내가 한 번 일본에 가서 조금만 여기 갔더니 내가 잠 좀 많이 빨아지. 내가 11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 좀 내가 그 미당 예배 예배당 같은 요 정도 모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다 히라노 성경을 보고 있어. 다 히라노 성경 가지고 일본에서의 최고 천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0.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 베스트 이게 엘리트 층이야. 교회에서 히라노 성경을 보면서 예배 보더라고요. 근데 그 지도자가 맞아는 우찌무라 간조야. 우찌무라 간조가 1907년 그리고 1919년 한국 와서 다 보고서는 한국이 가진 빛을 세계 전파해 나오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이 가진 빛을 세계 전파해 나오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그날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오코노니 마사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세계 표준 유전자를 가졌다. 한국은 세계 표준 유전자를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가니까 이런 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데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세계 지도를 그린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마테오 리치보다 200년 전에 마테오 리치보다 200년 전에 세계 지도를 그린 게 한국이에요. 1402년 1401이 무슨 행각을 하면 고려가 망할 때야. 지나라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세계 지도를 그려요. 지나라 하나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 지도를 그려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 지도 보면요 중국이 제일 크고 둘째로 한국이 제일 커. 그때 무슨 G2야 벌써. 그리고 일본 요만하고 아프리카는 요만하고 인도는 요만하고 중국이 요만하고 한국 둘째로 크고 그러니까 G2라는 게 벌써 그때부터 생긴 말이지 요새 와서 생긴 말이 아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세요. 고려가 망하는데 세계 지도를 그려요.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오코노미 마사오가 말한 것처럼 세계 표준 유전자를 글로벌 표준 유전자를 한국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지금 생각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바울이 벌써 알아가지고 전 세계 나가서 준다고 했는데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맡겨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가 어디 있죠? 여의도 있죠? 여의도. 여의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도 소멸을 내냐? 여의도. 너도 소멸을 말해요. 거기 국회가 있죠? 너도 국회야? 분명하게 되겠어요. 그
국회 참 잘 가있어. 너도 국회야? 그런 말 이제 국회 돼 있는 게 여의도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다가 조심스러운 걸 순복음교회도 있으니까 그 순복음교회 너 순복음교회 그럴까봐 내가 말을 갖고 말하지만은 아까 기도하실 때도 누가 이랬죠. 아, 저 국회 배설에 저거 세계에서 지금 제일 저질 집단이 한국 국회. 아니 왜 소리를 쳐요? 하여튼 한국이 좀 세계적인 나라인데 저 국회만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정치만 잘 되면 이거 하나쯤에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다. 그런 말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오늘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조금 들어서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일제 때 무교회주의자 가운데 구로자키 고키치라는 사람이 오늘 제가 일본 이름 많이 할 테니까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제 핵심이 일본 안에 그것도 최고급 일본 속에 우리와 손잡았던 내 편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그 무교회주 가운데 성경 해석자가 구로자키 고키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책을 많이 구해놓았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가 구로자키 고키치의 성서 주석학자예요. 그거 딱 먹고서 보셨는데 일제 때 성경 주석책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 다 그것만 봤어. 그러니까 무슨 책을 봤어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진 사람의 책만 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200개로 갈라진 거야 지금. 교회론이 약해요 한국이. 왜냐 그러면은 무교회주의자가 쓴 구로자키 고키치의 성조 주석만 보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로자키 고키치라는 사람이 영향이 크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오해하지 저는 역사가니까 진실전만 합니다. 이도 히로부미가요. 안중근이가 잘못 죽였어요. 일제 그때 군벌하고 문벌이 있었는데 군벌의 책임자는 자꾸 이제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군벌 책임자 누구? 야마가다 아리토모. 우리 한번 배워야죠. 야마가다 아리토모라는 군벌의 책임자고 문벌의 책임자가 이도 히로부미인데 이도 히로부미는 한국 와가지고 그 왕세자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 데려가서 한국 왕의 훈련을 시켰어. 너 좋은 왕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고 걔를 훈련시켰어요. 이도 히로부미가 한국 왕세자를 데려가서 훈련시킨 거는요. 너 한국의 왕이 이제 앞으로 될 텐데 왕노릇 제대로 해. 그래서 걔를 왕처럼 훈련시키러 데려갔어요. 이도 히로부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일 합병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한 2, 3일 전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안중근이가 죽였어요. 안중근이는 야마가다 아리토모를 죽여야지 이도 히로부미를 죽일 거 아니에요. 이도 히로부미를 살았더라면 한국 합병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합병 계속 반대하시니까 야마가다 아리토모는. 그리고 자꾸 말이 반복되지만은 한국 왕을 요만을 데리다가 옷도 잘 입히면서 너 훌륭한 왕이 돼야 돼. 한국 왕에 훈련시킨 거예요. 눈물 나잖아요. 이렇게 훌륭했던 이도 히로부미는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정말 판단을 제대로 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친구를 죽였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때 만난 그 천황하고 마음대로 만나고 그랬던 사람이 독구도미 소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구도미 소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경성일보에 감독으로 가 있었는데 저 서울신문은 항상 정부의 기관자예요. 여당이 들어서면 그러니까 한나라 당이 들어서면 한나라 기관지가 되고 만약에 민주당이 들어서면 민주당의 기관지가 되고 하는 정부의 기관지가 서울신문사인데 일제 때는 게이전일보예요. 경성일보죠. 이 경성일보의 감독으로 독구도미 소호가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천황을 마음대로 와서 만든 사람이에요. 일제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의연하게 한국가 있었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그 경성일보사가 영어 신문을 내서 서울프레스라고 영어판 신문을 냈는데 거기에 일본의 경찰을 매일 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편견 자지 말게 역사를 봐야 돼요. 거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너희들 한국 사람 진압하면은 야만적에 뭐 다른 게 있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2달 동안 계속했었어요. 일본 천하고 제일 친했던 독구도미 소호. 그 사람이 한국에 가서 그렇게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3.1운동을 탄압해가지고는 일본이 국제적인 명수에서는 못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국회의원 가운데 맞지 안 맞지 내지로
산은 항상 푸르다 그런 맞지야 찐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27년에 조선의 자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그게 비밀 문서인데 총독부에 가서 제가 일본에 갔을 적에 동경에 있는 국회 도서관이라는 데 가서 그거 비밀 문서를 봤는데 거기 보면 한국, 영국이 지금 네 나라가 되는 거 알아요? 영국이? 그 깃발을 보면요 십자가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 영국 깃발에 십자가가 4개 있어요. 거의 4나라 합했다는 거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이 4나라 합해가 되는데 그게 한 나라처럼 되어 있지만 거의 연방제예요. 한국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국처럼. 이때 국회의원이 맞지 않으면 그런 말 했어요. 그게 비밀 문서로 지금 일본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을 영국처럼 만들자. 영국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1915년에 그 데라우치가 와가지고 데라우치 총독 아시죠? 일대 총독 와가지고 사립학교령을 내리고 1915년에 제2차 사립학교령을 내가지고 한국에는 사립학교 세울 수 없고 사립학교 세우더라도 기독교 선생이나 기독교 절대 못 가르친다 하는 게 제2차 사립학교 핵심이에요. 기독교 선생 못 쓰고 기독교 못 가르친다. 이렇게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조선 총독인데 육군 원수 출신이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1917년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하고 연희전문학교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기독교 연합재단으로 인가하나. 여러분 기독교 절대 못 가르친다 그랬는데 제가 인감증 가지고 있어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하고 연희전문학교는 기독교 연합재단으로 인가한다라고 하는 게 조선 정부 하세가와 요시미치 그때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립학교 절대로 못한다. 기독교 사립학교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독교 연합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떳떳한 이름을 가지고 세브란스하고 연희전문학교가 출발해요. 여기는 조선 총독부의 그때 내무국장, 요새로 말하면 내무장관인데 무사미 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몰래 하시기 총독부의 그 장관 그 무사미 갑조가 얘기해줬어. 그래가지고 그게 한국 기독교 대한 성탈 수 있었다고 해요. 총독부 최고 관리가 우리 친구 아니에요? 내 편이 누군가 내 편이 누군가. 여러분 일본 덮어내 옷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교육을 시작하게 한 사람들의 기억하세요. 무사미 갑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 여러분 백오인 사건 여러분 백오인 사건 아시죠? 데라우치가 조선의 통일을 보니까 한국을 통치하는 제일 방해되는 게 기독교이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700명을 잡아갔어요. 700명.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판에 넘긴 것만 105일이 된 105일 사건이 나는데 전국 지도자 700명은 전부죠. 전국 지도자 다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고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5일만 실형했기 때문에 105일 사건이 나는데 그때 변호사가 예자와 히로와키 그 다음에 하나의 탁구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등방근이가 조선에 왔다 갔다 할 때 조선에는 제일 훌륭한 복관들이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최고의 기독교인 복관들만 들어왔어요. 이건 눈물 나죠. 기독교인 최고의 복관들만 이등방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성지방법원장 그때는 대법원이 그때는 일제 때니까 경성지방법원이 제일 높았어요. 거기 지방법원장 와다나베 히카리 그 다음에 에자와 히로아키 하나의 탁구죠.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일본 최고의 법조인들 그 사람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05일 사건을 집행했는데 다 놔주고 105일만 하고 이 그때야 10년 제일 높은 게 10년이야. 여러분 다 살려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돈 넘는다는 건 그 1911년에 그 재판하고 1912년에 장로의 총회가 조직되지 않았어요. 평양에서 장로의 총회 조직될 때 입법관들이 다 평양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총회 모였는데 그 뒤에 가서 한국 대표들하고 만나고 악수하면서 끼워갖고 물었어요. 너희들 왜 우리가 박해하게 됐고 너희들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얘기 듣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그렇게 하면은 총회 조직하는데 가가지고 뒤에서 마주하고 껴갖고 물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 이런 얘기들 우리 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일본 안에
우리하고 손잡았던 참된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총독부 정치에서 제일 높은 법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28 통일선언서라는 거 아시죠? 동경에서. 그 한국의 우수한 학생, 그때 일본 유학 가는 건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만 갔죠. 거기 가지고서 거기서 28 통일선언서 하는데 독립선언서니까 일제 때 독립선언서는 반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무슨 죄에 죄목이 된 줄 알아요? 난 이거만 눈물 나. 출판법 위반이야. 걔들은 반란죄야. 독립선언서 아니야. 독립선언서. 그 반란죄지. 근데 이 법관들이 나중에 재판하면서 출판법 위반? 참 눈물 나죠. 이런 것들 얘기해야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과이들 다 살려준 거예요. 3.1운동도 맞아. 3.1운동도 3.1 독립선언서 아니에요. 그죠?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다 소요죄야. 시끄럽게 말고 그만해. 혁명죄 반란죄가 아니에요. 다 소요죄예요. 가서 보세요. 왜 이렇게 해요? 이거 반란죄고 혁명죄고 이거 다 사용감이야. 어? 지금 일본이 타살했는데 독립하겠다는 건 이거는 혁명이고 반란이에요. 그 반란죄, 뭐 반역죄 이거 하나예요. 근데 출판법에는 그냥 소요죄, 소란죄 왜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재판들 다 했다가 그다음 내년에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해야 기독교라는 게 뭔지 아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그 한국을 살려주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주고 그랬다 그런 역사가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한 가지만 또 얘기하고 말 끝날 텐데요. 서울에 경성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경성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 조선일보 사 뒤에 독수교회라는 거 옛날 기억나요? 그 독수교회가 일제시대 때 일본 경성교회야. 그 일본 사람들이 모여든 그런 건데 거기에 독수교회가 하다가 처음 최고동 목사가 하다가 두 번째는 손인수 목사가 했죠. 손인수 목사 때 그 독수교회, 그러니까 일본 경성교회 목사의 아들아이가 나하고 어디 국제에서 만나게 됐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경성교회 목사 했는데 그때 경성교회 목사 그 교회 교인 명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총독부의 그 관리들 다 나오고 헌병대장 누구누구 일본의 최고의 관리들 다 기독교인들 다 그 교회 나왔어요. 그 명단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인수 목사 만나가지고 야 한번 일본에 가서 그 사람 데려다가 특수교회도 설교시키고 그 명단 한번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손인수 내 말까지 해서 미안한데 손인수 목사 아이 그 새끼들 싫어. 여러분 그 명단 보면요 일제 때 일본 기독교인들 얘가 다 나와 거기에. 그걸 왜 안 해?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수원 제한대 사건 한 거 알아요? 교회 불태웠죠. 그 불태운 거가 아리따 도시오라고 하는 일본 헌병 육군 중인데 그 일본 육군 헌병에 소속된 거지 경기도 헌병대 소속이야. 근데 경기도 헌병대 대장이 그 교회 장로야. 아베 이와오라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짓 한 거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야. 좋은 것들은 다 총독부 관리들이고. 여러분 이런 타입의 역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일본과의 관계도 손잡고 할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EU라는 거 지금 저게 세계 큰 힘 안에 만약에 한중일이 하나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데 그걸 너희들 하라고 선교사들이 수없이 얘기했어. 언도도 얘기하고 3.1운동 때도 얘기하고 그리고 3.1운동의 독립선언서 자체도 이 세 나라가 하나 되는 걸 여러분 한번 가서 반 이상이 한중일에 관한 얘기예요.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이 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했죠. 만체스터 가디안이 한국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로 주도할 것이다. 기독교 열의 힘을 내고 우리 일본과 한국과 기독교 이제 손잡고 나가면 세계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